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져온 논문은 이제 렌넷이라고 논문의 총 제목 이름은 Successor to Transform for Large Language 모델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NLP 태스크에 있는 논문이고 현재 논문이 다루고 있는 태스크는 결과적으로 랭귀지 모델입니다. 인풋으로는 텍스트가 들어가고 아웃풋 텍스트가 들어가는 이제 텍스트 생성 모델링으로 기본적인 랭귀지 모델이라 할 수 있고 이 논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이 그림이 되겠는데 기존에 이제 트랜스포머는 이제 훈련 병렬화가 진행이 되고 그다음 성능도 굉장히 좋았지만 이제 다른 네트워크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RNN 같은 경우에는 인퍼런스 코스트가 굉장히 적게 걸리고 성능도 괜찮지만은 이제 훈련 병렬화가 안 되는 그래서 리커런트하게 진행되는 부분이 단점이라고 나와 있고 아니면 리니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리니어 트랜스포머를 읽진 않았지만 훈련 병렬화가 되고 인퍼런스 코스트가 낮게 되지만 대신 성능이 좋지 못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렌넷은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한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기존 연구의 한계는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이제 RNN의 이제 순차적인 훈련을 극복하기 위해 제안이 되었지만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각 토큰당 인퍼런스 비용이 이제 ON에 대한 복잡성도 있고 확실히 키랑 이제 값에 대한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배포하기엔 적합하지도 않고 꽤나 무거운 모델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설명했던 거와 마찬가지고 이제 제한 방법론은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병렬적인 훈련을 가져간과 동시에 리커런트한 부분을 이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혼합시켜서 이제 추론을 할 때는 리커런트 형식으로 추론을 하게 되고 훈련을 할 때는 병렬과 리커런트를 섞은 하이브리드의 형식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리텐션 논문을 처음 읽게 되면은 이 리텐션이란 메커니즘은 현재 논문에서 주장하기로는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이제 리텐션은 이제 병렬이랑 리커런트를 결합한 형태이며 이제 논문에서 저자들은 리커런트한 방식을 병렬화하는 수식을 이제 도출함으로써 이 둘을 결합한 리텐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식이 제가 이해하기엔 꽤나 어려운데 제가 이해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려보자면 총수식은 1, 2, 3, 4와 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총수식은 이제 리커런트한 부분을 어떻게 병렬화로 도출시키는가에 대한 수식입니다. 일단 전체 수식은 이제 VN과 ON을 매핑시키는 것으로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때 이제 VN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X 같은 경우에는 디멘전이 전체 토큰의 개수 곱하기 모델의 디멘전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냥 197 by 768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수식을 보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 리커런트한 부분의 수식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ASN-1 플러스 K 이제 T 더하기 VN이 되는데 이때 SN이라는 부분이 반복적으로 SN-1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리커런트한 부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SN과 SN-1이 VN과 합쳐지면서 이 SN이라는 부분이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입력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계산식 중 이제 ON은 QN, SN은 이제 이런 식의 수식이 있게 되는데 이는 이제 풀어서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제 위의 수식을 풀어 쓰게 되면 아래와 같은 수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풀어 쓴 거고 이때 SN은 전체 토큰의 시퀀스입니다. 이후 이제 WQ와 WK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이 이 QN과 쿼리와 키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냥 키랑 쿼리를 만드는 것과 동일한 연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 이제 위 수식에서 이 수식을 이제 A라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대각선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R이랑 세타는 그냥 1차원 디멘전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대각선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이 AN-M승은 결국 람다 감마 2i의 n-m승의 a의 인벌전이 없게 됩니다. 그럼 결국 이제 이런 수식이 나왔을 때
다시 수식을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수식을 이 람다에다가 WQ와 WK를 흡수시켜서 다시 전개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수식을 이런 식으로 람다에다가 WQ랑 WK를 흡수시키게 되면은 아래와 같은 수식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식 도출 과정은 이제 논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 이게 후에 증명하는 것은 이제 다른 블로그 글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단 수식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은 논문에서 이제 Qn에 있는 요 E, I, 세타, 키에 있는 E, I, 세타 같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트랜스포머의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이 논문에서 이제 증명이 된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논문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이 감마 부분을 스칼라 값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합니다. 스칼라 값으로 처리를 해서 식을 더욱더 단순화시켰고 최종적으로는 이 여기 있는 이 십자가 같은 뭐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칼레 전체 행렬로는 최종적으로 아래와 같은 수식이 도출된다고 합니다. 즉 전체 프로세스는 이러한 리커런트한 수식을 아래와 같은 식으로 병렬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추가 자료인데 여기 보면 이 I 이제 세타 부분이 X의 포지셔널 위치라고 나오는 이제 공식입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이 수식만으로는 병렬화가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또 이제 다른 부분을 참고하게 되는데 일단은 전체적인 이제 병렬화에 대한 그림을 보면 단순하게 X가 들어가서 QKV 값을 만든 후 Q랑 K의 트랜스포즈를 곱하고 이 D라는 부분과 엘리멘트 Y집을 곱을 한 후에 밸류를 곱해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통과시키고 최종적인 토큰을 얻어내는 방식입니다. 네, 병렬화에 조금 더 알아보면은 저희가 아까 최종적으로 만들었던 이러한 식에서 이제 QKV는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해지게 되고 이제 세타는 이제 포지셔널 위치가 되고 여기서 말한 이 DNM이라는 부분이 이제 마스크 행렬로 바뀌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마스크 행렬로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D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은 이제 D는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걸로는 이제 감마가 이제 지수적인 감쇄를 나타내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의하게 되면은 이제 이 익스포넨트에 있는 마스크 행렬처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 감마 n-m 승을 마스킹으로 바꿔가지고 병렬적인 표현을 얻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스킹을 하면 이제 수식에 대한 코드, 코드적으로 이제 병렬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병렬화라는 과정이 리커렌트라는 부분에서 이런 D라는 마스크 행렬을 채용함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과정이 감, 이런 감마 n-m 승을 마스크 행렬로 치환함으로써 이 마스크 행렬이 이제 대각 행렬로 치환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수도 코드로 보면은 이제 단순하게 QK 트랜스포즈하고 리텐션하고 DK 마스크 이 부분이 마스크입니다. 이걸 곱하고 나서 밸류 값을 곱하고 단순하게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통과시켜서 아웃풋을 뽑아내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병렬화 수식은 끝났고 이제 기존에 있던 이제 리커런트한 표현을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수식에서 이 수식에서 이제 D를 제외하고 이 R의 n-m승을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이 수식을 다시 병렬화가 아닌 리커런트한 표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수식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감마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스칼라 값이 되는 거고 보면 이 Sn-1이 다시 Sn으로 들어가게 되는 리커런트한 표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는 이제 병렬적인 표현에서는 이제 감마를 이제 D라는 마크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병렬을 유도했다고 생각하지만 여기 리커런트한 부분에서는 이런 D라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다시 리커런트하게 바꿨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위 수식이 어떻게 동일한지에 대한 증명은 이 링크에서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완벽히 동일한 수식이라고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리커런트한 표현은 뭐 당연하게도 이제 네, 전에 있던 패스트 키 밸류 값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서 리커런트한 리텐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 수식이 쓰이진 않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건 이제 청크와이즈 리커런트 리프레젠테이션 오브 리텐션이라는 메커니즘입니다. 기존에 있던 리커런트와 이제 병렬화 부분을 하이브리드하게 합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위 그림으로 보게 되면은 이 대문자 X는 전체 토큰의 시퀀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시퀀스 여기 잘 보이진 않지만 X1, X2, X3 그리고 여기는 모두 X4, X5, X6 이렇게 표시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에 있던 이제 R1이라는 전에 있던 블럭에 있는 아웃풋을 가져와서 여기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R2랑 이제 서메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여기 안에 있는 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이 안에 있는 걸 이너 청크라 하고 이 전 스텝에서 불러왔던 거를 이제 크로스 청크라고 합니다. 이 크로스 청크는 전에 있던 스텝에서 이너 청크가 계산되는 방식은 각각의 이제 QK, DV 이 수식은 아까 저희가 봤던 병렬화 수식이랑 완벽히 동일합니다. 이 병렬화에 대한 수식을 저희가 트랜스포머에서 멀티헤드 어텐션 하듯이 이렇게 좀 다양성을 높이고자 이제 여기 그림에서 이제 세 개로 나눈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H1, H2, H3는 각각의 헤드 1, 헤드 2, 헤드 3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퀀스 랭스를 저희가 리커런트 한 개수로 자르게 되는데 만약에 x가 9번째 총 9가지의 글자가 있다고 하면은 위 예시에서는 x를 1, 2, 3으로 나누고 다시 x를 4, 5, 6, x를 7, 8, 9로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x 1, 2, 3, x 4, 5, 6 이 각각에 대한 해당하는 블럭은 마치 멀티헤드 어텐션처럼 헤드를 나눠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값은 병렬적으로 처리를 하는 대신에 x1, 2, 3과 x4, 5, 6에 대한 결과는 리커런트하게 처리를 하겠다라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수식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한 개의 이제 전체 블럭, 리텐션 블럭당 만약에 세 개로 나눌 경우에는 세 번의 리커런트 형식이 필요하지만 그 각각의 리커런트 안에 있는 블럭들은 병렬적으로 처리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수석구를 어떻게하면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전에 있던 키밸류하고 현재 이널 디케이를 구해가지고 이널 리텐션을 구하고 전에 있던 값은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만들어낸 후 이를 단순히 덧셈으로 처리하여서 계산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에서 이제 게이티드 멀티 스케일 리텐션이라는 것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는 단순히 이 헤드에 대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던 이 감마 값을 원래 스칼라 값이었는데 이 감마 값을 좀 다르게 해서 줘보자 라는 것으로 이것도 또한 마치 멀티헤드 어텐션의 헤드를 나눈 것인데 일정 감마 스케일을 곱했을 때 헤드마저의 감마 스케일을 좀 다르게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되면 좀 더 논문에선 다양성이 조금 더 증가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최종적인 이제 여기서는 MSR 블럭이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이때 WG랑 WO는 학습 가능한 매트릭스이며 그리고 비선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중간에 스위치 활성 함수가 적용된 모습입니다. 최종적인 모델 아키텍처는 위와 같습니다. 이렇게 MSR 블럭을 통과한 후에 이제 피드포워드 뉴럴 네트워크 그냥 FFN을 통과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고 이 블럭을 반복적으로 쌓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냥 단순하게 보면 이 MSR 블럭을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대체하게 되면 완벽히 비슷한 아키텍처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일단 이런 MSR 블럭을 썼을 때 어떤 교육의 이점이 있느냐라고 찾아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이제 표에 표시된 걸 보면은 트랜스포머는 훈련 병렬화 가능하고 이제 리커런트 아키텍처는 이제 훈련 병렬화 불가능한 대신 인퍼런스 코스트는 5의 1입니다. 근데 이제 rednet 같은 경우는 훈련 병렬화가 가능하면서도 인프런스 코스트는 5의 1이고
그다음 롱 시퀀스 메모리 이거는 이제 각 토큰당에 이제 얼만큼의 시간 복잡도가 걸리냐는 건데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입력 토큰 수가 늘수록 점차 쿼리 키 밸류에 대한 이제 복잡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렛넷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전에 있던 이제 리커런트한 인퍼런스 할 때 리커런트 형식으로 추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복잡성에 대한 영향을 별로 많이 받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퍼포먼스 부분에서도 당연히 여기서 한 체크 표시 두 개를 주었습니다. 한 가지 걸리는 게 트랜스포머는 완전히 병렬적이고 렛넷은 이제 병렬적이라고 체크는 하였지만 실제 이너 청크랑 이제 크로스 청크를 계산할 때 당연히 리커런트하게 계산되는 부분으로 트랜스포머보다 이제 훈련 속도가 조금 느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커런트한 부분이 좀 첨가가 됐기 때문에 당연히 좀 느릴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을 보게 되면 이제 병렬 형식으로 이제 빠른 교육을 이제 달성하게 되었고 이제 추론할 때는 이제 완전히 병렬 형식과 리커런트한 부분이 동일한 수식으로 훈련을 할 때는 병렬적으로 훈련을 하게 되지만 추론을 할 때는 인퍼런스를 이제 리커런트하게 추론을 하겠다. 이로써 빠른 추론과 빠른 이제 병렬적 훈련을 달성함과 동시에 퍼포먼스도 굉장히 트랜스포머와 비슷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 논문에서 이제 실험을 몇 개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은 세 가지 모델을 이게 1.3빌리언, 2.7빌리언, 6.7빌리언짜리의 이제 모델을 준비하게 되는데 근데 각각의 비교 대상은 이제 전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와 트랜스포머의 모델에 대한 파라미터를 동일하게 이제 최대한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즉 전체 1.3빌리언과 2.7빌리언, 6.7빌리언의 파라미터에 대한 비교 대상은 트랜스포머의 이제 파라미터와 비슷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다음 랭귀지 모델링 같은 경우에 이제 PPL, 즉 퍼플렉시티 스코어를 보게 되면은 이 PPL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매트릭스입니다. 보게 되면 이제 모델 사이즈가 이제 2빌리언, 제가 2.7빌리언 이상부터는 렛넷이 트랜스포머를 이깁니다. 이 PPL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즉 트랜스포머 모델보다 랭귀지 모델링으로서의 성능은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진 경우에 좀 더 이 네트워크가 효율성이 좋다. 그리고 성능도 잘 나온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퓨샷과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이제 평가를 했는데 보게 되면 이거 다 그냥 랭귀지 모델링 평가 지표입니다. 보게 되면 렛넷이 모든 부분에서 앞선 스코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로샷과 포샷을 했을 때도 잘 된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훈련 비용인데 여기서 이제 좀 특이한 점은 어차피 트랜스포머보단 빠른 거는 이제 이해가 됐으니까 플래시 어텐션 트랜스포머 이제 플래시 어텐션을 적용하게 되면 어텐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데 비교적 이제 플래시 어텐션보다는 훈련 속도가 밀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자는 이제 플래시 어텐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정 GPU 엔비디아 A180GB에서 최적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엔비디아 A180GB를 동일하게 사용하여서 플래시 어텐션은 되게 최적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렛넷은 다른 GPU를 사용하였으며 최적화가 그 GPU에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아 있고 그리고 아직 커널 퓨전과 같은 이제 구현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플래시 어텐션은 커널 퓨전이 적용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기법이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살짝 밀리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아직 좀 더 개선을 하면은 좀 더 빨라질 수 있고 플래시 어텐션도 이길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프런스 코스트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던 트랜스포머는 당연히 인프런스 코스트가 n속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시퀀스 랭스가 길어질수록 어텐션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GPU 메모리적인 부분에서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 렛넷은 중간에 리커런트한 부분을 채택했으므로 V램이 일정하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 보고 그다음에 이건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렛넷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보고 있고 이제 배치 사이즈에 대한 인퍼런스 속도 같은 경우인데 이제 레이턴시를 보게 되면은 렛넷은 이게 증가하지 않지만 트랜스포머는 점차 증가하는 모습으로 이 또한
인프런스를 리커런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가능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양한 이제 다른 베리에이션은 이제 트랜스포머와도 이제 성능을 비교하였는데 당연히 이 모든 부분에서 랩넷이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논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한된 에뮬레이션 스터디를 진행했는데 각각의 뭐 스위치 게이트를 빼고 그룹 노멀라이제이션을 빼고 감마 디케이를 빼던가 멀티 스케일 디케이를 이제 빼던가 그다음 헤드 디멘전을 줄이는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걸 다 쓴 게 좋다, 최적화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인 콘클루션인데 이제 병렬 순환 청크 단위로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하였기 때문에 병렬 순환 청크를 이제 잘 조합을 하여서 트랜스포머보다 성능이 높고 나 인퍼런스 시에는 5의 1이라는 이제 매우 빠른 추론 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초기 모델인데도 이 정도의 성능을 달성하고 이러한 굉장한 이점이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줄 수 있고 추론 시간 장점으로는 엣지 디바이스에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이제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이제 언어 모델링 부분에서 트랜스포머를 능가한다 하더라도 이제 트랜스포머의 가장 중요한 이제 이점은 다른 이제 비전이나 오디오나 이제 다른 태스크에서도 이제 그 정보들의 관계성을 이제 잘 캡처하고 클립 같은 부분이나 뭐 메타 트랜스포머 같은 부분에서 또 봤을 때 이제 이미지 바인드나 좀 통합적으로 그런 식으로 관계성을 캡처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 rednet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점이 입증되진 않았습니다. 다른 정보들의 관계성을 캡처하는지도 잘 모르고 MSR이 어텐션을 확실히 대체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문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좀 더 발전을 할 것이라고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제 트랜스포머를 대체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논문 NLP에서만 쓰이면 대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네, 아래 참고 자료는 모두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러면 지금 먼저, 네, 교수님 하시죠. 하세요. 아니요, 이것은 먼저 하세요. 아, 예, 예.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게 인퍼런스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는 거는 굉장히 좀 놀라운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엣지 디바이스에도 좀 적용이 가능해 보이고, GPU 메모리가 상승이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리니어하지 않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은데, 이게 제가 검색을 저는 어떤 뭐 학회에 발표됐나 했더니 어카이브에 올라간 논문인데 김태현 학생이 이 논문을 고른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어디 보고 이제 이 논문을 알게 됐다든지 보통 이제 뭐 학회에 발표됐으면 아 이게 어느 정도 퀄이 있구나라는 걸 좀 예상을 하고 보게 될 텐데 이 논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이 논문이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좀 트랜스포머 말고 다른 아키텍처가 좀 나오길 기다리는 시기인 걸로 이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페이스북이나 다른 이제 슬랙 같은 채널에서 정보를 얻었었는데 이 논문 제목이 이제 트랜스포머의 성공적인 후속작이라고 좀 도전적인 제목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이미지를 봤을 때 훈련 격렬화랑 리커런트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인퍼런스 코스트가 5의 1이다라는 걸 보고 이 정도면은 트랜스포머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리뷰를 하게 되는데 막상 까보니 그렇게 대체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나의 질문은 일단 발표는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제한된 시간에 너무 많은 양을 하다 보니까 핵심 아이디어가 잘 캐치가 안 돼요. 그래서, 어, 일단 위로 올라가서 뭘 한 건지를 아주 간단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전체를 아까도 얘기했던 것 전체 문장을 뭔가 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뭔가 문장을 쪼개고 쪼개서 그 쪼갠 내부 단위는
패러럴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저기 트랜스포머는 2단계잖아요. 전체 문장 로주면 다 쪼개서 하는 거. 자, 그러면은 이거는 전체 문장이 주어지면 파트로 쪼개고 그다음에 그 파트 내에서는 병렬화 시킨 거고 파트별로는 리커런트 하게 한다. 뭐 그런 거가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디바이디드 앤 컨커 문제처럼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전체 문장이 되게 길면은 이제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그, 뭐 저는 그쪽 잘 모르는데 전산과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다이나믹 프로그래밍이 문제를 디바이드 한 다음에 작은 문제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전체 문제를 푼다 뭐 그런 건데 일종의 그런 종류의 뭔가 알고리즘 같고 그런데 지금 그런데 그러면은 일단 저기서 아까 수식적으로 막 설명했는데 그러니까 수식은 되게 중요한 건데 수식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식은 그러한 방법이 나오기 위한 백그라운드인 거고 일단 방법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저 사람들이 뭐 수식적으로 그런 게 맞는지는 뭐 다른 사람들이 하거나 아니면 뭐 맞다라고 일단 보고 저 사람들이 주장했으니까. 근데 이게 방법적으로 우리가 왜 저 수식이 동작하냐를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수식 전개를 막 해주는 걸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면은 이제 SN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타임 디펜던트한 정보를 타임 디펜던트 하지 않은 정보화 시켰다. 물론 저 대각행렬 아까 D라는 걸 얘기했고 거기 보니까 그 위에 반은 다 0이고 하니까 저기 마치 우리 저기 그 트랜스포머에서 디코더 부분에서 그 타임 쪽 시간 관계성을 주기 위해서 반은 0이고 이 밑에 쪽으로 쭉 놓아주는 거랑 되게 유사한데 그래서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김태미 학생이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게 뭘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저게 그러니까 D 매트릭스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넣어준다는 게 결국 그렇다면은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 로컬하게 파트별로 자르기만 한 것뿐이지 그 자른 것에서 다시 시간성을 줘가지고 병렬화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 아이디어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은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서 그 차례대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마스킹을 주잖아요. 맨 처음에 그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만 진행되게 뒤로는 못 진행되게 일종의 그거를 뭔가 도입해서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면은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일단 인풋 전체 센텐스를 부분 부분 쪼개고 완전히 바로 토큰화 시켜서 넣어주는 게 아니고 부분 부분 쪼개고 그 다음에 그런 그 부분 부분 쪼갠 것에서는 일종의 타임 디펜던시를 저런 식으로 D라는 매트릭스를 통해서 병렬화 시킨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병렬화 시킨 애들은 또 쪼갰으니까 일단 걔네들은 또 시간 의존성이 있으니까 그 쪼갠 단위로는 다시 리커런트로 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그게 일단 맞는지랑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면은 뭐 훌륭하지만 결과적으로 훌륭하지만 아이디어적으로는 그렇게 참신한 게 안 들어간 게 아닌가 물론 뭐 이렇게 생각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아까 유도한 거 그 S 시퀀셜한 거를 저 D 매트릭스로 해줘가지고 결국은 병렬화 한 거가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저게 그러니까 우리 디코더에서 해주는 단순한 그런 방법인지 아닌지 뭐 그것도 좀 모르겠고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내가 파악한 게 어느 정도 근사적으로 파악한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네요. 교수님이 이해하신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이제 이 D라는 매트릭스가 좀 여기 써있는 대로 이제 커주얼 마스킹이랑 디케이 매트릭스를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 부분에서 저희가 마스크를 씌우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가장 낮은 값으로 치환시키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대각선 형식으로 이제 트릴리언하게 만들지만 이제 그러면 디케이 매트릭스 이제 감마값을 곱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 저희가 트랜스포머 디코더에 있는 마스킹을 까보면은 나머지 이제 되게 작은 값, 거의 0에 근사한 숫자로 마스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걸 좀 지수적인 감소분을 줘가지고
좀 다른 형식으로 나타냈습니다. 즉 완전히 0으로 이제 처리한 게 아니라 원래라면 이제 1, 여기도 1, 여기도 1, 그다음 여기도 1이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래 트랜스포머 디코더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0.9, 0.8, 0.7, 0.8 이런 식으로 숫자가 점점 감소하는 경향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완전히 이게 트랜스포머의 디코더에 대한 마스킹과 일치하지는 않다. 근데 대신 트랜스포머 마스킹보다 좀 더 좋은, 즉 좀 타임에 대한 디펜던시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수적인 걸 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정도 다른 거면은 뭐 일단 그렇고 그다음에 맨 처음에 초기에 잘 못 들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트랜스포머에서 아까 뭐 추론하고 학습하고 나눠서 설명했는데 그쪽 부분만 한 번만 더 설명해 줄래요? 그러니까 추론은 병렬화하고 학습이 병렬화한 거고 추론은 직렬화한 거, 저 리커런트하게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세라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음, 음, 네, 훈련을 일단은 그러니까 패럴라이즈하게 이제 병렬화로 이제 진행을 시키는데 대신 이제 중간중간에 리커런트를 좀 섞어서 하게 하는 부분이고 이제 추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논문 아니고 이제 증명을 해놓은 게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결국 병렬화랑 그 리커런트한 부분의 수식은 완벽히 동일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논문에서 증명은 안 했지만 여기 비공식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즉 완벽히 동일하다면 RNN이나 그러한 부분은 이제 인프런스에서 이제 트랜스폼보다 추론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빠른 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훈련을 병렬적으로 진행을 하되 추론은 완벽히 시기 동일하면 더 빠른 걸 쓰는 게 당연히 정답이니까 리커런트하게 추론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네. 어차피 추론은 우리가 트랜스포머도 계속 차례차례 넣어줘야 되니까 뭐 리커런트하게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든 알겠습니다. 재미난 논문이네요. 근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그렇게 새로운 참신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 같진 않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제 질문은 거기까지입니다. 어쨌든 좋은 논문 소개해줘서 고마워요. 다른 학생들도 뭐 질문 있으면 하고 오늘 오희석 교수님은 안 오셨네. 예. 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